소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개공을, 합동사무실로 하더라도 나중에 개공을. 그럼 왜 길을 돌아갈까요? 자, 이번에 5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되겠지 뭐.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되겠지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자격증 땄으면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딱 3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현장을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공이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요? 개공이 되는 거죠.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이 된다는 얘기는 창업을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소공, 개공이긴 한데 소공 같은 애매한 게 있어. 이 합동사무실입니다. 합동사무실.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개공들 잔뜩 있는 사무실 있죠. 네. 이런 데를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합동사무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개념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법에서 이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합동사무실. 즉, 여러분이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죠. 보조원이 있죠.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중개를 좀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계약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 내 고객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입장을 이해하면 거기까지 생각이 갈 수 있고요. 계약의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역지사지라고 불러요. 자, 부동산 중개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만들지 말고 고객들이 필요한 걸 만드세요. 왜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어 팔려고 하세요? 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공이냐 보조원이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결국 개공이잖아요. 개공은 소공이나 보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보면요. 여러분이 소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서 일 배웠다가 창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일을 가르쳐 줘야죠.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아, 여기서 첫 번째 오류가 생깁니다. 개공은 소공 일 안 가르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학원에 다니실 때 돈을 주니까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은 돈을 받고 배울 생각이잖아.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소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를 잘하는 것과 중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제가 네오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오비가 지금 13년 차란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개심으로 가장 오래됐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네오비를 할 때만 해도 10년 차였단 말이에요. 10년 차 개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왜 못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네오비 초기의 강의는요. 6주 차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창업 예정자는 수강 대상이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창업 예정자나 갓 창업한 사람이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똑같아요. 소공으로 들어가서 배운다? 라는 생각도 문제지만 잘 가르쳐 줄 거다? 라는 생각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공으로 있다가 개공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무실에서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옆에다 사무실을 차리면 될까요? 옆에다 사무실 차리면 될까요? 법적으로 돼요. 상도덕이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 된다고. 이들이요, 다 당해봤어요.
금이야 오기야 소금 키워놨더니 뒤통수 제대로 치더라. 고객 장부 명단, 핸드폰 번호 다 빼갖고 뒤에다 오픈하더라. 어땠겠어요? 이때는 그 배신감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들 한두 번 당해. 그래서 요새 소공 들어가죠. 그러면 다 계약서 씁니다. 인근에 오픈하지 않는다. 3년, 5년. 그러니까 제가 힌트 드렸어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에 소공으로 가면 큰일 난다. 발목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힌트 드렸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 개공의 관점에서 보면 개공은 소공보다 누구를? 보조원을 훨씬 선호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봤어요. 개공도 가르쳐 보고, 소공도 가르쳐 보고, 보조원도 가르쳐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르치기 쉬울 것 같아요? 보조원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소공일수록 빨리 그만두더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있냐면 밖에 나간 부동산이 직원이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혼자 하는 부동산이 많아요? 혼자. 야, 그냥 안 벌고 말게. 나 혼자 하다가 안 벌고 말지 뭐.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고객 때문에 치이는 것도 열받을 건데 직원 때문에도 치여가지고 이러고 살지 말고 그냥 혼자 하지 뭐 혼자.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1인 중개사무소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얘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걸 뭐 책상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경험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얘가 경험 쌓기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얘는요, 그래도 일을 시키기라도 해. 그러니까 시키는 일 하다가 저라도 배워. 냄새라도 맡으라고 해. 저리 가라 그래. 자기 계약서 쓰는 거, 자기 고객 노출될까봐. 저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몰래 뒤에서 씁니다.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결국 본인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상황 딱 하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3년 전부터 무슨 일들을 하냐면 합격자들끼리 2층에다 사무실을 얻어요. 2층은 개설 등록에 대한 특별한 규제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2층에다가 한 대여섯 명이 다 개설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무실 알아보고 중개 연습하더라고. 거기서. 그리고 나서 자리가 나오면 이전. 왜? 신규 개설보다 이전 등록이 훨씬 쉽거든요. 이전 등록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하는 똘똘한 분들이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왜 상의할 데가 없잖아. 나 여기다 오픈할 거거든. 나 여기 좋을까? 안 좋을까? 해도 될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 이외에 못 봤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에 합동사무실이 가장 많은 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1층에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체제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거예요. 소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개공을, 합동사무실로 하더라도 나중에 개공을. 그럼 왜 길을 돌아갈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만 채우면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겠죠. 돈 낭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뛰어드는 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이미 인생이 좀 꺾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1년이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지나가지 않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 우리. 남아있는 기간에 빨리 뭔가 해서 빨리 답을 내야지. 그렇게 여유롭게 앉아갖고 돌다리 다 들겨보고 경험할 거 다 하고 실패할 거 다 해보고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운다고요? 그래도 예요. 바로 창업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두 가지만 갖춰가지고 가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네오비 안에서는 제가 이거 탐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이벤트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오늘 호응을 잘 해주신 분 제 눈에 띄면 그냥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매물 접수부터 상담하는 거부터 임장 활동하는 거, 계약서 쓰는 거, 확인설명서 쓰는 거, 잔금 치는 거까지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껍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뿌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것만 뿌리면 재고가 없어. 무슨 뜻이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업데이트. 자, 쟤만 옆에다 펼쳐놓으면 적어도 얘는 끝나요. 실무적인 지식, 꼭 필요한 것들이죠. 얘는 끝나요. 대신 얘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현장 나가서 배울 거면 직접 가서 오픈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오픈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얘를 줄이세요. 얘를 준비해서 얘를 줄이세요. 얘는 책 갖고 보면 돼요. 얘를 줄이시면 돼요. 전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면 또 어떨까요? 개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양도한 양도인은 옆에다가 이전해도 될까요? 법상. 얘는 법상 안 돼. 손해배상액이 권리금이에요. 법상 안 돼요. 동종업종을 상법 41조에 경업금지 그래서 막아놨어요. 권리금을 줬다면.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양도인은 잘 알까요?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이하게 넣으면 되죠. 옆에다 오픈한다는 걸. 그걸 넣습니다. 여러분 인지 못하게. 그래서 또 당하죠. 그러니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오픈하면서 또 당하는 거예요. 오픈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다 잔뜩 올려놨는데 올려는 뭐야 안 보는데 뭐라 이제 다들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면 돼. 부딪히면 배우면 된대.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돈이 까져봐야 정신 차리지. 돈이 까져봐야 정신 차리지. 모든 일에는 배움에는 수업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업료가 날라가 봐야 그래 이제 정신 바짝 차리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학원 왜 다녔어요? 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수능 만점 맞는다면서요.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 과외 왜 했어요? 학원만 다녀도 만점 맞을 수 있는데 과외 왜 하냐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투자를 잘해요. 학원비도 엄청 내더라고. 근데 자기한테는 투자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나한테 먼저 투자하는 걸로. 내가 먼저 날 투자를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으니까 투자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할 때도 무언가를 배우러 계속 다녔어요.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잊으시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시행착오와 그런 비용, 그런 시간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볼까요? 소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할 고객도 없는데 계약 못 할 건데 안 밀어줘요. 밀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대부분 끝나요. 그나마 운이 좋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때 가면 한번 해봐 하고 툭툭 던져주는 것이지 절폭적으로 밀어주고 뭘 하진 그런 구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개공이 안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분위기 파악 정도 하는 이 정도에서 끝나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오비 안에는 오래됐고
하니까 오래된 개공들이 참 많아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 정도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사무실들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오래 있으실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3개월 열심히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님이 이렇게 만나고 우리 광고는 이렇게 하고 고객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3개월도 안 걸려 사실. 그러면 다 끝나게 되더라.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잘하는 개공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은요.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